안녕하세요. 강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 10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 중에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속 110km, 12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 그 빠른 와중에 문자를 보내고요, 전화를 하시고요, SNS 사진을 보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그 고속 운전하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절대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이동 중에 보행자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특히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용도로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절대 이동 중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유치원에 강의 갔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소파에 누워서요, 아빠는 뭐 엎드려서요, 그냥 편한 자세로요, 그런 얘기에 우리 아이들이 공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죠. TV를 볼 때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스마트폰 사용할 때에는 화면이 가볍고 어떻게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하게 엎드려서 또 잠자기 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할 때는 허리를 곧게 펴시고요, 정면에서 15도 이하, 눈과 스마트폰의 거리는 30에서 40cm, 우리가 손을 쭉 뻗었을 때 거리입니다. 이 자세만 유지해 주셔도 눈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목, 어깨, 허리, 또 거북목 증후군, 척추 측만증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라고 그냥 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후반부에 10가지 문항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폰 과학은 척도 올려드릴 텐데요. 객관적인 검사하고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로 점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점수 문항에 따라 내가 과의존인지 또 고위험군인지 또 일반 사용자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꼭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수면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주무시기 전에 많이 사용하시나요? 스마트폰 주무시기 전에 가능하시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잠시 두시고요. 가능하면 거실에, 머리맡에 두는 것보다 거실에 두시고, 그러면서 내 잠자는 시간을, 수면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블루라이트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뇌를 깨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뇌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내가 스스로 방해한다는 거죠. 꼭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는 것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수면 시간을, 여러분의 숙면을 스스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앱 정리하기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불필요한 앱들이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 앱들을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딱 필요한 앱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집에서 업무를 보거나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에도 먼저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스마트폰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앱들까지 너무 다 깔려 있는데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스마트폰에서는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들 쫙 보여주고요, 정리 한 방에 할 수 있습니다. 미련 없이 정리하십시오.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정리하셔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앱을 정리하는 것도 분류일 수 있죠. 스마트폰을 우리가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은 과의존이나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거죠. 업무 중에는 책상에 넣어두시든지 최소한 화면이 바닥을 보이도록 뒤집어만 놔도 어떤 업무를 할 때 집중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분리할 수 있는 시간, 화장실 갈 때 두고 가세요. 식사하실 때 보지 마세요. 최소한 내가 스마트폰과 분리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럼 분리하는 경험이 없고 계속 지니고 다니고 자기 전까지 일어나서부터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닌다면 이것이 스스로를 올가면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분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유용한 앱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검색, 게임, 또 SNS 메신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의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는 앱들이나 또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앱들, 그리고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더 유용하게 알려주는 앱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일반적인 앱들만을 사용하면서 나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유용한 앱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앱 중에 넌 얼마나 쓰냐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사용하셔서 하루 동안만 보더라도 내가 어떤 앱들을 많이 사용하고 데이터 양은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유용한 앱들,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써봐야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소통하기입니다. 특별히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또 동료들끼리나 친구들끼리나 가족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한 적이 있으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카톡이나 또 문자 메시지, 영상, 또 사진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이모티콘을 통해 소통하다 보니까 눈을 보면서 소통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감정을 나누거나 내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을 때는 분명하게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눈과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그런 기회들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만들어가기입니다. 특별히 취미생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업무상 어떤 일들 때문에 더 이런 스마트폰이나 PC를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분들까지 포함하더라도 내 오프라인에서의 취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는 취미생활이면 더 좋고요. 개인적으로도 만들기, 그리기, 운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스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점점 줄어들어 버리면 신체적, 심리적으로도 자꾸 다운되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에서의 또 스마트폰과 PC에서의 활동이 점점 증가함으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생활에서만큼 오프라인에서의 생활도 한번 개척해 보시고 즐거운 취미생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번째입니다. 기본 매너 지키기입니다. 스마트폰에도 기본 매너가 있습니다. 네티켓이라고 하는 온라인상의 예절도 있고요. 우리가 불법 다운로드나 도박 사이트, 그리고 채팅 사이트, 채팅 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요. 여러분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불법 사이트나 도박 그런 부분들까지도 도둑질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셨을지라도 지금 과감하게 끊으시고 차단하시고 탈퇴하시고 계정 삭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매너, 우리가 얼굴을 보고 대화하듯이 온라인상에 스마트폰 상에서 글과 사진, 영상에서도 매너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고요. 그를 통해 건강한 스마트폰을 나도 마찬가지고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여러분 10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하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강의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